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나스닥이 전저점을 깼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린 포기하지 말고 시장과 종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철저한 분석 뒤에는 강한 멘탈이 따라오며 이런 하락장을 버티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3.95% 떨어지며 최저점을 갱신했고 이날 하락률은 2022년 9월 8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장중에 이렇게 하락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조치 확대로 인한 공급망 문제 발생, 페드의 강력한 긴축 공포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에 0.5% 금리 인상할 경우 경기 침체가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어제 시장에서 S&P가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고점 대비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현재 S&P는 고점 대비 약 13%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모건 스탠리는 보시다시피 작년 9월 S&P 목표치를 4,000으로 잡았고 앞으로 20% 이상 조정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작년 S&P는 최고점인 4,8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가장 저점인 3월에서는 2달 이상 더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0년 5월에는 나스닥이 거의 회복을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관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차트는 오늘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하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장 마감 후에 나스닥 선물이 더 크게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알아볼 마소와 구글의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3% 증가, 주당 순이익은 14% 증가했고 그로스 마진은 18%나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전분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수치가 조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면 잠깐 주춤한 실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아직도 좋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다 안 나가서 못 갖고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즉, 항상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을 봐보면 EPS와 매출 모두 마소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부별 매출 성장을 봐보겠습니다.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와 링크드인, 다이나믹스 등을 포함한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7% 오르며 꾸준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157억 5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액은 190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6% 늘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인 189억 달러를 훨씬 넘었습니다. 특히나 이 예저의 성장률이 46%나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업용 협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최소 1억 달러 규모의 예저 거래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와 동일한 증가율로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와 게임기, 엑스박스 등을 포함한 컴퓨팅 부분의 매출액은 14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습니다. 이 역시 시장의 기대치 142억 7천만 달러를 넘는 금액입니다. 마소의 CEO는 엑스박스의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 구독자의 플레이 시간이 전년 대비 45% 늘었다며 엑스박스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1,000만 명의 이용자가 스트리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나스닥도 하락해서 마소도 같이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과 전 사업 부분 및 이익 측면에서 모두 소폭이나마 예상치를 상회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좋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 발표로 인해 시간의 주가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가이던스 중간가 기준 4분기 매출은 5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 영업이익률은 40.2% 수준인데 현재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시장의 예상치는 4분기 매출은 52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세가 힘든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만 해도 마소가 얼마나 튼튼한 기업인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구글은 이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680억 1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681억 1000만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성장폭도 지난해 1분기 34%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79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는 164억 달러로 8% 감소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6% 가까이 하락했다가 2.55%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지만 시장의 예측치를 맞추지 못하면서 어닝미스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꾸준히 어닝 서프를 보인 기업이라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구글의 저조한 실적의 배경에는 광고 매출 축소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1분기에 구글의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3% 늘어난 546억 6천만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68억 7천만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인 75억 1천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일상 복귀가 활발해지면서 유튜브 사용이 줄자 광고 수익이 감소했고 경쟁업체인 틱톡의 성장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NBC는 유튜브의 광고 수익 증가폭이 25%는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14%에 불과했다면서 유튜브의 실패가 디지털 미디어 광고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글의 매출 대부분이 광고이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 매출이 이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만 후발주자인 클라우드 사업에서 큰 폭의 매출액 증대를 거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45% 증가한 58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수익 면에서는 여전히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알파벳은 오늘 실적 발표에서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알파벳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19년 250달러, 지난해 50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파벳의 주식수는 2018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사주 매입량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기업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분석됐으면 기업의 현금을 이렇게나 소비할까요? 실제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면서 자사주 매입을 중지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벌 자신이 있고 현금을 많이 써도 기업의 가치가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빅테크들을 투자할 때 좋은 점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주가를 방어해준다는 점입니다.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가 바로 빅테크들이죠. 주가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막아주고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게 열어주는 회사들이 바로 빅테크들입니다. 그리고 마소와 구글의 연구비는 아직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연구비로 사용하면서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유동 비율도 두 회사 모두 200%가 넘으면서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광고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지만 앞으로는 광고보다 다른 신사업에서 큰 매출이 나올 회사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는 첫 흑자를 기록했고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도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대주주이자 양자 컴퓨터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4차 산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상치보다 큰 하락이 아닌 예상치와 부합했다는 점도 악재들을 잘 헤쳐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자료들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구글의 기업 가치를 하락할 만한 안 좋은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는데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처럼 성장세도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소는 워낙 잘 버텼고 구글 또한 빅테크답게 개인적으로 전혀 나쁜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커질 클라우드 시장에서 4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보여준다는 점은 너무 좋은 실적이지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 작은 값처럼 느껴진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 상황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시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 주식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공포장만 잘 버틴다면 다음 공포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적금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금을 넣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불안해하신 분이 계신가요?
99%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원금이 보호되고 긴 시간이 지나면 이자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적금이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금을 보존해주고 큰 이득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적금에 돈이 묶이나 빅테크에 돈이 묶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팔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셨다면 적금을 하는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할 필요가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금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적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주식도 좋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쭉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목적지는 결국 위에 있지만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승리자는 이 고난을 모두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이죠. 나스닥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 저는 너무나 사고 싶은 종목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써서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비관론자들의 말이 더욱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더 폭락하니 그냥 기다려라.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자세히 들어보면 결론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전세계 모든 자산들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화폐 가치는 화폐가 생긴 이후 한 번도 가치가 올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방향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에 투자한 만큼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에 투자한 사람과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극명해집니다. 항상 자산시장에 투자한 사람이 더 큰 자산을 불렸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하나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요? 여러 유튜브나 뉴스 댓글들을 보면 현재 시장을 비관하거나 지금 주식을 왜 투자하느냐 등의 댓글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현재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을 비웃는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비웃기만 하지 자신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분석하고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스닥이 더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와 슬픔은 우리한테 몇 배의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며 나스닥은 결국 전고점을 뚫을 것입니다. 저점을 알았으면 저는 기업 분석 따위 하지 않고 선물이나 레버리지 상품만 투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가치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갔다고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하락했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나스닥이 고점 대비 23%나 하락했는데 말이죠. 저점을 아무도 모르기에 제 기준으론 그 당시 주가가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주가가 더 떨어졌다고 슬픈 게 아닌 너무나도 좋은 회사들이 더 떨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 참가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크게 하락할 것을 각오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승자는 결국 이런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느냐의 차이가 결정지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좌를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팔지 않으면 손해본 게 아니며 그냥 사이버 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보다 더한 악재 속에서 상승했으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는 날 다시 한번 이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땐 그랬지 하며 웃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열심히 즐기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